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심볼론 실전 활용법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장 배열부터 해서 그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여러분이 그 카드의 어떤 실전 의미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훈련을 위한 이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배열, 두 장 배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심볼론 타로를 리딩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배우신 점성술적인 그 사인과 행성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이미지 리딩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타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이 카드도 역시 다른 타로 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딩만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사인의 의미와 이 카드의 본래의 의미와 제목에 이렇게 막혀 있으시면요, 이미지 리딩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점성술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미지 자체로, 그림 자체로 읽혀질 때가 더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로 첫 번째 그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성격이나 심리 상태 이런 것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거, 엄마 또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가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례들이라는 거 아시고요.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 카드예요. 본인 상황 카드. 대학생인데 20대 중반, 20대 중반이니까 조금 늦었죠. 이 친구가 이제 중간에 몇 번 이제 휴학했다가 다시 다니고 하면서 조금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죠. 그래서 여성인데요.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지금 휴학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1번 카드, 2번 카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 이 친구가 지금 요즘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공통점을 먼저 찾으실 필요가 있겠죠. 카드 두 장을 뽑았을 때 공통점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중첩되는 거는 이 사람의 심리나 성향에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딱 뭐가 중첩이 되나요? 자, 이거 우선 무슨 카드인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뭐예요? 전갈자리죠? 네, 전갈자리 명왕성 카드, 메이저의 유혹자 카드죠? 예. 그리고 전갈자리 카드입니다. 자, 여기도 전갈자리 요로고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 예. 여기 명왕성이죠. 전갈자리 명왕선이고 왼쪽이 개자리 달이에요. 개자리 달. 네. 그래서 이 카드는 뭘 의미하죠? 개자리 달은 인간의 감정, 뭐 정서, 무의식, 때로는 어떤 우울, 슬픔 이런 거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다 동굴 속 음침합니다. 원래 전갈자리 카드들은 여러분 심볼론 카드를 쭉 전갈에 관련된 카드를 나열해 보시면 전부 배경이 동굴 속이에요. 그래서 어둡고 음침한데, 자, 1번 유혹자. 자, 이거는 내 안에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카드죠. 잠깐만요. 그쵸? 네. 그럼 이 카드는 실제로 누군가 내가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일종의 도화기 같은 거예요. 예. 연애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성적인 매력을 좀 이렇게 뽐내고 싶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그 남자 없으면 좀 안 되는, 또는 남자한테 많이 의지하거나 남자한테 이렇게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이 여성한테는 중요한 어떤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밤만 되면 자기가 이상해진다. 밤만 되면 마음 정서가 불안해지고 클럽 가고 싶고, 예, 밤에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요. 굉장히 야한 화장하고 그런 옷차림을 하고 이제 가고, 또 술도 조금 좀 정신없이 이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마음에 이 카드가 깊은 우울이 있을 때, 예, 이 카드들을 뽑거든요. 마음속에 우울. 그죠? 자, 이 카드는 요게 실질적으로 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낙태한 여성이 이게 뽑을 수도 있고요. 이 친구가 낙태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이제 연애를 깊은 연애들을 짧게 여러 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까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의 내면이 항상 우울하대요. 네. 그리고 실제 낙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이 카드는 원래 어떤 특별한 존재, 아이를 상징할 때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자기 내면의 어떤 감정을 얘기해요. 네. 내면에 자기를 슬프게 하는 어떤 감정, 이렇게 떨쳐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쉽게 버리지 못하는 어떤 지나간 거에 대한,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내면이 우울하고, 예, 밤만 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막 술 지나치게 마셔서 막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니가 저러다가 자살할까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심한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명히 정서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스콜피오 카드가 나오면 카드에 약간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금 우울하거나 깊은 고민이 있거나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자신만의 내면에 굉장히 어두운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또는 여기 연애에서 이게 나오면요, 지금 현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떤 거죠? 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굴 속에 혼자 있으니까 상대방한테는 표현을 잘 안 할 거고요. 상대랑 말은 못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좀 벗어나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 자체가 미련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카드죠.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아이가 죽었죠. 이미 테이프로 꽁꽁 감았어요. 죽었지만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죽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모성이라고 하는 건 이걸 쉽게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싶고 헤어지고 싶어 하지만 쉽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 이럴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두 장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딸이 뽑았고 엄마를 생각 뽑은 카드 두 장, 또 엄마 성격 생각하고 또 두 장 뽑았고, 첫 번째 카드가 이제 그 전투라는 카드죠. 이 어머니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 같지요, 여러분? 딱 보니까 불사인이죠. 사자태양 불사인, 양자리 화성도 불사이니까 엄청 좀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사인 다 아주 막상막하에 주장이 매우 강한, 남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고집불통이고 좀 대화 안 통하는 거죠. 이렇게 성향 강하고 내 주장 강하고. 자, 이건 보니까 어때? 딸 모습 같죠?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엄마한테 그래, 다음 생에 우리 만나지 말자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또 더 이제 인색하게 대하고 이런다고. 엄마 성향은 어떤가 보니까 동전을 하나하나 쌓고 있거든요. 이게 황소금성의 처녀수성, 굉장히 깐깐하고, 그죠? 정확하고, 특히 물질적인 이제 흑사인. 여기도 흑사인이죠. 두 개 다 흑사인이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스타일이니까, 뭐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이 카드로 나올 때는 거의 100이면 100, 뭐냐면요, 뭐 전기 꺼라, 뭐 물 아껴 써라, 뭐 그런 거예요. 저기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 왜 불 켜놓느냐, 이런 거 늘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자, 이 여자분 보면 여기 보면 벽 다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뭐 속옷을 10년 된 속옷을 입고 다닌대요. 막 떨어진 옷을. 남들한테는 잘 쓰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카드는요, 파티아라는 무녀 카드죠. 사수, 목성,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예, 여기 해왕성. 이 카드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이제 이거를 뽑은 질문자도 50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거의 뭐 할머니 수준에,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사인을 떠나서 이분 여자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어쨌든 이 카드에서는. 그리고 어머니니까 당연히 이 여자가 주인공이겠죠. 그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어때요? 예쁘죠. 그리고 외모가 어떨까요?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군살 하나도 없으면서 예쁘고 여성스러운, 남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눈에 띄는 여성, 이런 건데, 이 카드 주인공은 실제 이런 어떤 이 사람이 무당일 수도 있고 어떤 무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처럼 역술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점 보는 걸 좋아해요. 점 보는 걸 좋아하거나 약간 신기가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이 카드로 표현이 많이 돼요. 꿈이 잘 맞는다든지 예감이 굉장히 잘 맞는다든지. 그래서 엄청난 미인이었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완전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예, 그럽니다. 아주 마르고, 굉장히 말랐죠, 이 여자. 아주 마르고 많이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자, 이 카드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서 카드의 다양한 키워드를 익히고 있는데, 만약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카드로 나와서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면 뭔가 이 사수자리 목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스승, 선생님,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뭔가 열심히 무녀 수업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나왔을 때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안내자, 좋은 가이드 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미래에 나왔다면. 네. 다음. 자, 이번 사례는 위쪽은 이제 엄마가 딸을 생각하고 뽑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뽑은 카드입니다. 두 개가 별개의 사례예요. 자, 첫 번째 딸 생각하고 뽑았어요.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아이스 퀸, 그 다음에 짐, 개자리 달에다가 염소 토성. 이게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그런 이미지로 지금 보이시잖아요. 연애를 전혀 안 한대요. 이성에 관심도 없고. 그쵸? 아마 이 사회적인 성취나 일,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염소자리 토성이, 그렇죠? 세속적인 어떤 삶에서 권력지향적이고 또 물질적인 성공이나 야망이 큰, 그리고 상승욕구가 크죠? 상승욕구, 지위,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염소 토성, 또 염소 토성 무엇인가, 그죠? 여기 이렇게 돌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나 사회적 성취, 그리고 태양이나 이 사자자리 태양도, 이 태양이 의미하는 게 때로 명예, 그런 어떤 자신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것,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거 연관이 있으니까 두 카드의 공통점은 염소자리.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거나 직장, 일, 이런 거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감정적인 부분에 좀 메말라 있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둘 다 어떤 카드예요? 독신. 네. 연애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근데 이제 어때요? 이거 본인이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네, 힘든 상황. 이게 힘든 상황이 이 카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때요? 본인이, 이거는 감정적으로 힘들죠. 예. 뭔가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거는 육체적으로 고달프다, 힘들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거니까 대학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고 돈 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나 그 이상 더 높은 어떤 명예, 내가 여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도 포기 못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 토성, 그 염소자리 토성 같은 경우가 고단한데, 이게 염소자리 토성이 장녀라든지 또는 장녀가 아니어도 집에서 장녀 역할을 한다든지, 삶에서 굉장히 고단하게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뭔가가 얻어지는 고달픈 카드예요. 책임이 많이 주어지고 일도 많고 이럴 때, 그리고 약간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 때 나오는데, 이게 두 개나 중첩됐으니 이 친구가 좀 많이
힘겹겠죠.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그 기간 동안만 해도 4년이니까. 그래서 2개가 나온 것 같아요. 좀 안쓰럽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어쨌든 여왕이니까 여자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여성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 카드가 염소자리 토성이 감정 메말라 있고. 근데 이 카드도 거의 여자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마 되게 중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딸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봤어요. 자, 이 카드 야바위꾼이고요. 이것도 트러블 메이커 또 나왔어요. 우리 실전해보면 이 카드 참 자주 나와요. 이거는 한눈에 봤을 때 이거를 2개를 다 완전히 부정으로 봐버리면 정말 약간 뭐 이런 친구를 사귀지?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대책 없는 말썽장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어떤 카드가 이 카드는 항상 부정, 이것도 항상 부정. 이렇진 않거든요. 이 경우에는요, 좀 긍정으로 이게 나왔어요. 둘 다 긍정. 야바위꾼이 긍정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또 이 카드가 긍정으로 나온다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할 때 있어서 이건 어떤 성향일까? 예, 그건 뭐냐면 이 야바위꾼이요, 굉장히 수완이 좋아야 이걸 하겠죠. 속임수를. 그래서 대단히 능력 있는 수완이 좋은 사람, 또는 이 사람이 영업직, 판매 잘하고 말 잘하고 사람들 현혹시키게 설득자라고. 그래서 유능하고 능력 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따른다. 당연히 이 야바위꾼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해야 일이 되니까 사람 많이 따르고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유능하고 사람을 많이 따르고 나름 능력 있네, 표현력 좋겠네. 근데 이것도 이 물병자리의 주인공들이 여기서 이제 광대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 좀 자유롭고 독특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친구 좀 많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런 사람은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다 공통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 있겠다, 표현력이 좋겠구나 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엉뚱한 사람인데 이게 약간 끼가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어떤 끼? 타인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적인 끼,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실제 남자의 모습에, 남자로 보이죠, 인물이.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의외로 또 여자분들도 이 카드를 뽑으면 여자분들도 어때요? 마구 망가지면서 사람들 굉장히 즐겁게 하는 그 특유의 끼가 있어서 연예인 끼, 개그 본능,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지망생이나 개그맨 지망생입니다 할 때도 이 카드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개가 다 긍정으로 되게 설득력 좋고 인기도 많고 엉뚱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재밌고 유머 넘치는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친구를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동성 친구를 생각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카드가 칼을 빼고 싶대요. 그죠? 칼을 빼려고 하죠. 있는 힘껏 칼을 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아이스 퀸이 나왔는데 관계에서는 이 카드 나오면 거의 소통 불능, 소통이 안 되죠. 교류, 감정 교류도 안 되죠. 예. 그리고 자, 토성, 염소, 또 토성, 염소, 토성. 어떤 친구일까요? 오래된 친구. 이 오래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성은 주기가 공전 주기가 30년, 정확히 말하면 이제 29점 몇 년. 그래서 토성이 한 바퀴 돌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공전 주기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7행성, 그러니까 고전 점성학에서는 수금, 지화, 지구 빼고, 그죠? 토목, 하태, 금수달이죠. 토목, 하태, 금수달 7행성이 중에서 가장 지구와 거리가 멀면서 궤도가 큰 거. 그러니까 그 공전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오래 간다, 길게 가고 해결되기까지도 오래 걸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 30년 된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 번 이해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애먹이고, 그리고 속이고, 이게 약간 살짝 연극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요. 날 속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인연을, 자, 칼 빼죠? 인연을 끊기로,
했다고. 그 전에 계속 여러 번 반복되게 자기가 속아서 그런,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모습으로 보면 상대방이 막 그럴듯하게 연극하는 걸로 또 보이는데, 이게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자괴감 들 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괴감이나 사람한테 뒤통수 당했을 때 참 이 카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자신, 자, 거울이 깨졌어요. 자아감 이제 깨져. 자, 눈물 흘리죠. 결국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망가지고 스스로 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때,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너무 싫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여러 번 반복돼서 당하고 속고 이랬던 자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이제는 완전히 끝내기로 했다. 재밌게도 토성 주기가 30년인데 이분도 30년 된 친구라고, 네, 나왔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남자친구를 생각하고 뽑았는데요. 하나는 연인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여기는 싸움, 다툼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왔으니까, 아, 둘이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헤어졌나? 아니면 싸웠나? 최근에 직전에 심하게 싸우는 경우에 이 카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뽑았을 때 최근에 다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고요. 아, 여기서는 이게 이례적으로 이게 남친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카드가. 남친의 모습이 어때요?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자 못지않게. 그리고 또 꾸미는 걸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떨까요? 이 스킨십 굉장히 좋아한다고. 근데 남성의 성욕은 사실 양자리 화성이 나타내는데요. 이 원래 이제 황소 금성도 약간 어떤 여성의 성욕이거든요, 저건. 그래서 약간 감각적인 쾌락을 원래 중요시하죠. 황소자리 흑사인이니까 뭐 만지고 어쩌고 하는 거 좋아하겠죠. 촉감 이런 거 중요시 하니까 스킨십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 그렇지만 최근에 다퉈서 서로 약간 막상막하로 의견이 서로 좀 주장이 강하고 좀 양보 안 하는 그런 커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남자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가 나오면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떻다? 최근에 싸웠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별이 아닐 때도 있고요. 이별인 경우는 좀 더 많죠. 근데 비즈니스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이별도 이 카드 많이 나옵니다. 자, 관계를 보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팁. 예를 들면 엄마와 나, 상사와 나, 남친과 나, 또 의외로 대인관계로 질문하러 털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친구라든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뽑는 방법이 이런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테마를 정하는 거야. 생각 부분은 어떤지, 감정은 어떤지. 자, 만약 남녀관계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나 가치관 뽑고, 감정적인 부분을 뽑고, 또 뭘 뽑을까요? 섹스적인 것, 육체적인 것 뽑고, 그 다음에 대화나 소통 뽑고, 또 이제 금전도 뽑을 때도 있어요. 금전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엄마와 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고 한 장, 나 한 장. 네, 이 집도 딱 보니까 어때? 이거 나왔으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엄마. 나는 엄마랑 마음 깊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어. 이게 감정 교류가 안 돼. 감정 교류 안 돼. 대화 안 통해. 나는 외롭고 고독해. 이 고독한 거. 엄마가 있지만 아마 오래전부터 고독했나 봐요. 자, 여러분, 염소자리 토성은 고독이죠.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립이 되고요. 고독인데 여기 보시면 이 여성의 성으로 보이는 곳은 너무 멀리 있고 떨어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객지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와 떨어져서 예전부터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랑 생각이 너무 많이 안 맞다고. 너무 안 맞아서 너무 힘들다. 서로 이해하기가. 근데 첫 번째 카드는 누굴까요? 딸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생각 뽑았으니까 엄마죠. 엄마인데, 자, 이 모이라, 그 운명의 여신, 이 운명의 인연의 끈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딸하고, 예, 대화하려고 자주, 거의 매일 문자하고 통화하고, 객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그러나 나는 어때요? 집에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를, 이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통 안 되고, 대화 안 되고. 자, 그럼 감정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여기 또 이 딸이 어때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억울한 카드 나왔어. 뭔가 엄마는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엄마가 신경을 안 써준대요, 딸을.
뭐든 너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속상하고 케어를 안 해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를 어떻게 보았어요?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케어 안 해주고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 스스로를 책임지는 이런 자립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이런 식으로 자기도 살고 있고 알아서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여기서는 퀸으로 나왔어요. 네, 여기서는 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성향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딸 성향도 어때요?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련이 돼서 이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워낙 신경 안 써서 이렇게 단련이 됐을까요? 뭐 스스로 그냥 거의 모든 걸 알아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그렇게 보입니다.